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어제 이제 토요일 여의도에서 스터디 모임, 정기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밖에 날이 너무너무 좋은 아주 최고의 4월과 5월이 역시 계절의 여왕인 것 같아요. 우리 주식만 좀 올라주면 이렇게 좋은 날 가서 돈도 좀 쓰고 가족과 즐겁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 날입니다. 어제는 저희는 이제 주말에 4시간 동안 머리 터지라고 공부를 했죠. 12시부터 4시 한 10분까지 했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 반도체 일타 강사님께서 여전히 좋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도 좋은 종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5월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드렸죠. 네. 먼저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 그렇죠. 이 전쟁에 대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협상을 할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워낙 목타하는 것 같은데 협상을 할 것 같은데 협상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때 또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 거냐? 유동성 장세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게 컴퓨팅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CPU 광전력이죠. 먼저 전선을 연결하는 거, 뭔가를 줄이기 위해서 열 손실과 전력 낭비를 줄이고 빠른 속도를 위해서 CPU 시장이 열리고 광 케이블 관련 시장이 한번 열렸고, 이제는 800V 800V 데이터 시장, 전력 시장이 있었죠. 네, 직류, AC, 교류에서 직류로 한 DC 시장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개척하면서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면서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 미국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 전력 반도체주들, 크레도, 이런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시장이 막 열려있는 거죠. 이게 핵심 키포인트다. 시장이 미시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이전해 가는 그러한 모습, 확산해 가는 그러한 모습, 여기에 대비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으면, 그다음에 차기 주도주는 누구인가? 그래서 차기 주도주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끝냈는데, 이걸 좀 정리해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저희가 한 70명이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저는 이제 리더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주고 서포팅 하는데, AI가 할 수 없는 일이 이 강의다. 물론 이제 강사를 AI로 세울 수는 없죠. 물론 화면을 통해서 녹화본을 쓸 수 있지만, AI 강사가 직접 와서 이 3차원적으로 침 튀기게 이야기해주고 그 얼굴 표정의 뉘앙스, 이건 AI가 해줄 수 없는 거구나. 아날로그적인 거. 주식은 약간 그런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디지털의 끝판왕이기도 하지만 아날로그의 끝판왕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분석해보고 듣고 많이 갈고 닦고 프린시플 훈련하고, 이게 없으면 주식시장은 내공이 쌓이지 않는 거죠. 이 내공이 쌓여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프린시플, 내공과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가, 채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노라고 한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practice와 principle.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은 고독한 방에서 혼자 결정하는 걸 정말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눈 돌아가고 가벼운 뉴스에 눈 돌아가고, 이것을 다음 친구의 투자 종목 이런 것에 눈 돌아가면 먹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결국 리스크가 왔을 때 이걸 잘라내야 될지 견뎌야 될지 이런 중요한 판단을 스스로 못 한다는 거죠. 여기서 돈을 많이 잃는 케이스거든요. 주식은 잃지 않는 게임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골프, 탁구, 테니스. 얘들은 디폴트 실수하지 않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주식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골방에서 혼자 많이 생각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은 또 방에서 혼자 결정을 해서 나는 이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겠다. 이미 50% 바닥에서 200% 올랐는데 내가 사고 싶은 이유는 이거다. 26년, 27년 영업이익을 봤더니 덜 반영이 됐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한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방이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계속 먹고 터지고다. 그래서 장은 화려한데 내 계좌는 푸르댕댕하는 이 상황,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만의
확 찌를 수 있는 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기관 투자가들은 그물로 만들어서 그물을 엮어서 고기를 잡지만은 여러분은 하나의 도끼, 작살을 가지고 하나를 확 찍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작살이 날카로워야 되고 준비가 많이 돼야 되고 어디에 고기가 많이 흐르고 어디서 약간 고기가 멈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종목 분석, 산업 분석, 수급 분석, 그 다음에 그래프 분석, 심리 분석, 시장 사람들이 뭐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아주 아날로그적인 노가다의 끝판왕이 주식입니다. 아셨죠?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썸머네일가 시작됐다. 5월, 6월, 7월 이 3개월간 올해 승패가 날 것이다. 여름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자. 이게 제 생각이죠. 언젠가는 꺾입니다. 언젠가는 꺾이는데 5월, 6월, 7월 여기에 죽더라도 승패를 내자. 승부를 내자. 네. 승패를 걸어야 되죠. 뭘 살 거냐가 중요한 거죠. what. 이것저것 살 거 없으면 제가 코스피 레버리지 ETF에다 몰빵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승패를 내야 된다. 그래서 7월 초까지 하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7월에 발표되잖아요. 그때 다 하고 7월 말까지 해서 정리해서 올해 좀 쉬고 11월에 또 사람들 또 조정받아서 또 축작할 때 또 11월 연말에 쑥 들어와서 또 들어오고 이 흐름. 일단은 썸머넬리에 목숨을 걸자. 왔다. 승패를 내.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주제가 어제 제가 PT 주제는 살아남는 자의 세상이 됐다. 종목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과점하게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전력기기 3인방이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HD 현대일렉트릭, 뭐 OCI, 뭐 전부 다 살아남는 자, 중국과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 글로벌 시장에 살아남는 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이 과점이 스피드, 속도를 준다는 거죠. 더 많이 상승하는 상승. 주식은 상승 유례 싸움이라 하잖아. 이걸 이제 미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점에서 속도, 방향, 미분 싸움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200%를 오르더라도 사야 되는 거고 이거에 없는 주식은 뭐 바닥에서 뭘 하더라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처음 장을 열어보면 종목이 거의 200%씩 올랐어요. 2배씩 올랐는데 여기서 살 거냐? 논리적인 사람은 사지 않죠. 그냥 감성적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사는데 뭘 사느냐? 향후에 추가로 더 이익이 샤플리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사람, 3D로 보는 사람만이 승패를 할 수 있어 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좁혀서 과점하는 놈, 살아남아서 과점하는 놈, 이놈이 시장을 먹을 것이다. 아시겠죠? 네. 다시 요약 정리하면 다 왔다. 이럴 때 선별 방법이 필요하다. 다 왔는데 살 게 없는데 이럴 때 자기 나름대로 선별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쇼티지가 나는 거. MLCC, 알루미늄,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기기. 카펙스 추가 투자가 계속되는 거. 뭡니까?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기기. 캐즘을 극복하는 거. 2차 전지, LFP, ESC, 나트륨 배터리. 신규 YP 상장, 스페이스X, 엔트로피. 수익률 증가 업종. 바닥 탈출 업종, 백화점이나 화장품, 엔비디아가 직납하는 소재 부품 업체, 그렇죠? 800볼트. 네? 이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아닙니까? 이게 지금 40에서 50 정도 쓰는데 이걸 800으로 올리면 이 전류 가격이 좀 낮아져도 되죠? 이게 이제 고정적이라 그러면 이게 낮아지면 구리선을 50%나 전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간에 GPU를 더 담아서 더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돌리고 열도 적게 나고 이 800볼트 이 싸움 그렇죠? 신기술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CPU, 신전력 송배전, 저밸류, 신재생 에너지 정부가 밀고 있는 거. 선거 이용하기 좋은 섹터 뭐가 있을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뭐 이런 것들, 전쟁 종식 수혜주, 건설 이런 쪽으로 시장을 좀 잘 맞춰서 이 중에서 다 살 수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골라야 한다. 그렇죠? 저는 이번엔 전력기기를 골랐다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와 전력기기.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 얼마 전에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시총이 뒤집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엔트로픽이 1조 달러, 오픈 AI가 9천억 달러인데
오픈 AI가 엔트로픽을 뭘로 공격했냐면 너 컴퓨팅 능력이 없잖아. 컴퓨팅 능력은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엔트로픽이 실력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거. 그렇다면은 엔트로픽은 향후에 뭘 투자할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려면 전력도 부족하고 이 전력 부족한 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통신, 그 다음에 전력기기, 반도체, 전력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꿔 우주 쪽으로도 가보고 막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발전소, 초고압 변압기, 전선, 배전판, 캐퍼시티, GPU 서버 다 모든 게 이제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죠. 육상, 우주, 부의식, 수중. 다음 AI 인프라 병목이 키워드가 메모리, 광 CPU,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가스터빈, 선박엔진, 이제 선박엔진도 하는 거죠. 원전, 태양광, 풍력, LNG, 수소, ESS. 이게 이제 하나의 섹터로 움직이는데 이거 올랐다 이거 올랐다 다 순환매로 돌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거에서 뭘 선택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3개 정도 섹터를 딱 집어서 계속 그것을 먹고 기다리고 3개에서 하나 이익이 나면 버리고 또 다른 섹터로 가고 20% 목표를 잡고 이렇게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쓸려간다. 두 번째,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코스피 레버리지 ETF 몰빵해라. 몰빵해서 7,000오면 팔아라. 몰빵했다가 7,000 오면은 팔면 되죠. 네, 지금 6,300, 6,400, 6,500 왔으니까 7,000, 7,500. 7,000 오면 또 기다리는 거죠. 7,500 오면은 ETF로 사면 충분히 레버리지로 사야 돼. 레버리지로. 해볼 만합니다. 이것저것 살 것 없는 사람들은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라. 코덱스를 사든 타이거를 사든 에이스를 사든 알아서 그건 하시고. 네. 자, 금요일날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다우는 0.1, 나스닥이 좋아서 1.63, S&P 500은 0.8. 미국 주식이 불안의 벽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죠. 불안의 벽을 타고. 네. WTI는 현재 94.40, 100달러를 넘지 않았는데 이 주말에 이제 서로 협상한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4.3이나 상승하면서 시총 5조 달러를 탈환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뚝심 있네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220달러까지 기다리자. 인텔이 대박이 났습니다. 실적이 좋고 생각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다음에 다양한 뉴스 정부가 육성해주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함께 해주고 엔비디아도 함께 해주고 이 인텔 대박 나는 인텔 전 100달러 받는데 이거 150달러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2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제가 인텔 추천 강력히 했죠. 네, 대박. 예, 이거 해서 사신 분들 저한테 커피 상품권 하나씩 보내십시오. 네,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잔만 보내십시오. 네.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좋습니다. 전 추가 상승할 것도 500달러까지 보자. 전력 반도체. 얘는 아날로그 반도체죠. 소리, 감각, 뭐 터치 이런 걸 만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더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있죠? 샌디스크 이런 애들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자, 금주 시장 전망 봅시다. 상승 요인만 봅시다. 전쟁 노이즈는 이미 이미 버렸죠. 주가는 의외로 상승 중이다. 리스크가 있는데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 중이죠. 트럼프 집기 일권 지금 2기가 16개월 왔는데 1기 16개월 동안은 S&P 500 지수가 18% 상승했는데 집권 2기 똑같은 기간에 21%가 상승한 거죠. 트럼프는 겉으로는 써노비치 욕을 하지만 주식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죠. 관세 부과와 재정학적 리스크 등이 있긴 하지만 S&P 500 지수 상승 기조는 유지 중이다. 2016년 현재까지 S&P 500 지수는 4% 상승, 투자 심리 입축으로 퍼는 15%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으면 EPS가 19% 상승한 거죠.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정치적 이슈가 지수 변동성을 만들긴 하지만 결국 지수는 이익, 프로핏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7 1기 때의 모습이고 지금 이게 2기 때의 모습인데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2020년 투자 심리 이축으로 S&P 500 퍼는 하락했고 그러나 EPS는 상승했다는 거죠. 네. 트럼프 집권 때 S&P 500 EPS 증가율이 플러스 15, 퍼는 15% 하락. 주식하기에 딱 좋은 정말 주식하기에 딱 좋은 밸류에이션 기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여전히 추가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저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 네, 유동성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26년 기준금리는 동결이었지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5년 말 6.5조에서 현재 6.7조로 증가한 거죠. 향후 이 돈을 이용해서 돈 풀기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아니, 우리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가면은 딱 보여준다니까. 베센트가 네가 다음에 이 돈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선거를 위해서 쓰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글로벌 유동성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12개월의 M2 달러 합산 규모를 보면 120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시장에 돈이 의외로 많이 풀린 거죠. MSCI 월드 인덱스 시가총액이 124조 달러로 동방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까? 돈이 풀려서 주식시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거 힘이 시장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 이게 썸머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자산 규모가 올라오죠. 네, 기준금리는 여기에 있고 연준의 자산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에 있다. 무엇이든지 120조 달러까지 돈이 풀린 거죠. 네, 쭉 올라와 있는 모습.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의 유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요인을 테크가 투자 사이클로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눈 돌아가는 사람들은 바보 멍충인 거죠. 투자 사이클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싸움이 내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는 주가가 하락. 저는 올 하반기에는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 2월에서 7월 러우 전쟁 당시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했다는 거죠. 와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당시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에서 2029년 8%대까지 낮아졌죠. 당연히 이 WTI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나 지금 25년에서 26년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는 이유는 미국의 테크 투자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많은 돈들이 쏟아 들어가면서 퀄리티 있는 돈이 쏟아 들어가면서 아주 기술주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픽 같은 자이언트가 나오는 거죠. 26년 3월, 4월 S&P 500 테크 섹터 카펙스 증가율은 YOY로 3월 49%에서 4월 5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펙스가 죽지 않았죠. 어제 이제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것은 빅테크 7 중에서 누구 하나가 드랍할 때 팔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메타가 드랍, 난 더 이상 이 전쟁에 싸움하기 싫다, 돈 태우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시장이 꺾인다는 거죠. 네. 고객과는 글로벌 경기와 이익 사이클의 부정적이나 현재 예상과 달리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변수는 테크의 투자 사이클이 호황 중이라는 거죠. 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WTI가 가격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는 기업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 당연하겠죠. 네,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인데 WT 가격이 올랐을 때는 네, 이렇게 가격이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테크 카펙스 투자 이걸 커버하고 있다. 25년, 26년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 중이다. 미국 테크 투자가 확장 중이다. 네. OECD 경기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나 S&P 500 테크 섹터 카펙스 증가율이 눈에 띄게 지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 WTI 가격 상승을 상쇄하고 남다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의 투자를 보면 아마존이 2천억 투자, 구글이 1,800억 투자, 마이크로소프트 1,450 투자, 메타 1,200 투자. 이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2007년 이후에 꺾일 거다. 아직은 뛰어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번째로 주식시장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 WTI 가격은 배럴당 67달러, 현재 9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두바이유는 100달러를 상회 중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전쟁 발생 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두바이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러나 주식시장 투자 심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미국 증시의 풋골 패러티, 풋은 매도에 대한 생각이고 콜은 매수에 대한 생각인데 이게 1 이하라는 것은 콜이 더 많다는 거죠. 콜은 향후 매수 후에 배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0.52로 콜이 크다는 것은 향후의 시장을 전망을 좋게 보고 향후 증시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고액 예탁금도 3월 132조를 찍고 4월 107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123조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풋골 페너티가 마지막 바닥에 있다는 것은 콜이 세다, 매수가 세다. 그렇죠? 국내 증시 예탁금은 132조 찍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네, 저는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을 할 만하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22년 물가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급증으로 인해 ISM 고용지수와 NAHB 주택시장이 확장 국면에 그때 들어간 거죠. 25년은 관세 부과 우려로 인해 ISM 고용지수와 NAHB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위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비 심리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좋진 않다는 거죠. 26년 현재까지 물가는 상승했지만 ISM 고용지수와 NHHB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소비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미국과 이란 전쟁 직전 3% GDP를 예상했는데 지금 1.2까지 낮아지는 거죠.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32에서 8%까지 낮아지고 있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선제적으로 패드가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현재 미국 2년 국채금리가 3.8, 기준금리보다 30% 높은 거죠.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봐주는 시중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 시중금리도 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한 GDP 나우도 하락돼 있고 CT의 경기 서프라이즈도 하락해 있고 심리지수가 모두 망가져 있는 거죠. 미국 증시 2년물 국채금리 하락 여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반영 여부로 조금씩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반영한 거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풀려난 유동성의 목적지는 AI다. 역시 AI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갖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거죠. 전력기기, CPU,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전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거래 연속 상승하며 역사상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증시의 압도적인 상승 동력 역시 AI다. 반도체 빅2에 집중되어 있던 AI 테마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확산이 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빅2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팔아줄 필요가 있다. 전력기기, ESS, 태양광으로 뻗어나가는 AI 밸류체는 이제 조선업종까지 번지고 있죠. 조선, 기자재, 엔진 다 유동성 기한이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증시의 주도권은 성장주 및 테마주 중심의 종목 장세로 이동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형 우량주 반도체 빅2 대비 성장주의 수익률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며 당분간 시장은 뉴스와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열한 수익률 게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순환매, 빠른 순환매, 그렇죠? 네, 빠른 순환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핵심인 거죠. 이 표가 핵심인 거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금주 포트폴리오에는 범 AI 투자 비중을 확대밖에 없다. 다가올 유동성 장세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 그래서 전력기기.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CPU 이후에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전력기기 시스템 변화. 800V 직류 도입 가능성. 전력기기 이 중에서도 반도체 전력 반도체인 DBIT, KEC,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전력 설계 관련된 KEC, ST, 소재 부품의 RF 및 나노 CMS, 공정 장비의 TCK, TI, DIT, 대형 파운드리의 DBIT, SK 키파운드, DBIT, TCK. 작은 거에서 KEC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기타 OCI 홀딩스, 스페이스X 수혜주인 대주전자재로 지난 금요일 대박을 쳤죠. 네, 시총 5조까지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풍력의 CS윈드, ESS의 LNF, 수소의 두산 퓨어셀, 수소나 전력의 대용량 캐펄서티의 비나텍, 엔진의 STX, 하나엔진, HD 현대마리솔루션, 한국카본, 동선아이텍. 그쵸? 네. LNG, 에카 석유가스 추진선, 엔진 연료 공구, 이런 것들, 본행지와 시스템 부품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사라. 뭐 대주전자 좀 올라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대주전자재료. 네, 그렇죠. LX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LNF, LNF, 그 다음에 비나텍, 뭐 이런 종목들. 네.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 추천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과거 10년 동안 5월은 그냥 소스였다. 1월, 2월, 3월에 쭉 올라왔다가 4월까지 치고 5월은 좀 빠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3월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5월도 4월과 마찬가지로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나쁠 것 같지 않다. 3개월 남았다는 거죠. 네. 이번 주에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5월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5월 30일 날 스터디 모임, 이번에는 전력기기 2차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3개를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내일부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성원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좋은 친구분들 제 카페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 유튜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